그럼 저희 상담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정 대표님 바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가 81,000원에 20%요.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고 81,000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 네. 중에 계신데 어떤 점이 특히 좀 어려우실까요? 아, 지금 4년 됐거든요. 네. 4년 됐는데, 이제, 목표가를 한 얼마 정도 잡을까 하고. 네,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어디까지 바라보고 매도를 네, 해야 네. 할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네, 유정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4년 정도 보유하신 거면은 기존의 그 코로나 팬데믹 때 2021년도부터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8만 원대까지 조정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도하실 의사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믿었죠. 삼성전자를 믿었죠. 네네네. 아니, 최근에 11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이 좀 네네네, 단기적으로 맞아요. 조정 받으면서 오늘 네. 이제 97,500원에서 마감이 나왔는데 만약에 추가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하면은 8만 원대까지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매수가 네. 부분까지는 아니고 네. 8만 5천 원까지 하단이 일단 열려 있긴 한데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삼성전자가 십자 캔들로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음 주 장세가 만약에 좀 받쳐준다 했을 때는 또 금방 추세가 턴돼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 높거든요. 저는 네. 어차피 4년도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릴까 싶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전자까지는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11만 원대도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이 팔지 않으신 거 보니까 네. 생각하고 계신 혹시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한 13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럼 비슷하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네. 13만 원 구간대부터 이제 분할로 매도해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물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사실 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과 이제 그 디램 쪽에 단일 이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용 반도체 쪽도 반등이 나오죠. HBM3도 이번에 이제 퀄테스트 통과돼서 4분기부터 매출 반영되죠. 그럼 HBM3 매출 반영이 4분기부터 반영된다 했을 때 연초에 그러면은 그런 매출액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네. 보통 통상적으로 반도체 실적은 3, 4분기가 좋습니다. 근데 4분기 이런 포텐이 터져준다 했을 때 보통 1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연초 랠리랑 같이 함께 맞물리면서 제가 봤을 때 14만 전자까지 찍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더 이제 12월 달에서 1월 달 시세를 올려주기 위한 저는 지금 발판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대로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일감이 지금 서서히 쌓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율도 TSMC가 보통 이제 60% 정도까지 나오는데 기존의 30%에서 50%까지도 수율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에도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지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SK 하이닉스보다 이제 삼성전자 쪽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매매를 하려면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그 13만 원 구간대 있죠. 거기서 이제 14만 원 구간에서 매도하시면서 추가적인 네. 이제 추이는 보면서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 보너스 수익으로 챙겨 나가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한 몇 개월 걸릴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랠리까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적어도 네네. 1월 달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까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JRP엔트. 매수가와 비중. 7만 네. 5천 원 20%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75,000원에 20%의 비중이신데 네. JYP 11월 초였죠. 3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최근에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있어서 예. 고민이실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상단에서 좀 쉴 줄 알았지만은 4일 연속 빠져버렸어요. 좀 횡보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하락세가 나와서 어떻게 대응을 네. 하실지 고민이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송료일 전문가님이 바로 리뷰해드리도록 예, 예.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그럼요. 88,000원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좀 하락에 뭐 대한 이게- 주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매도 예. 주체는 뭐냐? 지금 매도 주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창구만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예. 같은 경우는 거래원 창구를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 서울이 이제 매도 주체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 맞습니다. 매물이 출회되다 보니까 지금 연이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75,000원이 평균 단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예. 높은 평균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를 나눌 때 현재 주가가 예. 회사 밸류 대비했을 때 높은 주가냐, 낮은 주가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예. 경우는 7,7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맞아요. 작년 대비했을 때 30%가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 예. 같은 경우도 한 30% 증가를 하는데요. 제가 JYP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종가가 72,000원이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96,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예. IM증권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중이 20%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넘어도 안 팔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JYP 같은 경우는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 있냐면요. 62,000원에 있습니다. 앞전에 네.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구간인데요. 만약에 62,000원 부근까지 빠진다 하시면은 저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매수하시고요. 자, 만약에 6만 원까지 빠져서 추가 매수에 성공을 하셨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11월 3일 고점이죠. 8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JYP 엔터에 대한 이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연결도 오늘 전화 연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I 테크놀로지 네. 63,000원에 30%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저기 몇 년 됐어요. 오래되셨군요. 102,000원에 사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단가를 많이 낮춰서 지금 63,000원이 됐고 비중이 네. 30%로 늘어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이거를 제가 한 내년까지 더 가져나가면은 저기 손해를 좀 봐도 얼마에 팔면 될까 싶어서 좀 상담을 좀 하는 거거든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네. 언제쯤 팔아야 그나마 그래도 나은 선택일까가 그렇죠. 고민이실 것 예, 같습니다. 손해를 들고까 싶어서요. 예. 네, 그렇다면 유정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수업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내년까지 그래도 가져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사실 저는 비중이 조금 낮으셨으면 네. 매수가를 한 5만 원 정도로 맞추면은 그래도 빠른 시일 이내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중이 낮을 경우인데 비중이 30%세요. 그래서 네. 비중을 확대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5만 원 구간대를 돌파하면요. 네. 상단이 거의 10만 원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도 많이 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요. 네. 죄송하지만 말이 끌어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주식이. 네?
주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아, 더 나머지 매수하시는 4년짜리예요, 쪽으로? 예. 네. 아, 근데 뭐 굳이 요즘 장에 2차 네. 전지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2차 전지 만약에 가져가실 거면은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주도 괜찮아요. 그 분산해서 두 종목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저는 어차피 이제 반도체 가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매기가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견해인지라. 예, 그래서 2차 전지 쪽 종목을 이제 SKI 테크놀로지 쪽으로 그 집중 투자하시기보다는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요. 이제 제가 SKI 테크놀로지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사실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올해랑 작년 좋지 않았어요. 지금 2개년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들여다보면 분리막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그 배터리를 만들 때 그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분리막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분리막이 양극재보다는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쪽은 최근에 ESS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계속 좀 반영이 돼서 최근에 LNF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막까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가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SKI 테크놀로지는 또 관계사 또 계열사가 SK온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SK온도 계속 이제 미국 쪽에 ESS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정부 쪽에서 그 중앙 계약 관련해서 입찰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K온 쪽에서 만약에 ESS 쪽 매출을 따낸다 했을 때 분리막 쪽으로 해서 계속 SKI 테크놀로지까지도 관련주 수주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KB증권 쪽에서 나온 제가 리포트를 또 부랴부랴 또 찾아봤거든요. SKI 테크놀로지 수주, 그러니까 ESS양 수주가 연초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AI 슈퍼사이클 속에서 ESS 산업이 계속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행히 시기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 전기차 캐즘 지나가게 되면 더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구간은 5만 원, 그 5만 원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수익까지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왕 가져가시는 거 내년까지 끝까지 한번 승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승리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2745님께서 풍산홀딩스 고민 남겨주셨고요. 44,800원에 매수를 하셔서 3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풍산으로 이익을 봐서 풍산홀딩스를 샀는데 손해가 큽니다. 손절할까요? 지주사 테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송료의 매니저님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풍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풍산홀딩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신 것 같고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44,000원이시면은 아마 지금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홀딩스 이름이 붙으면은 지주사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주사는 맞습니다. 2008년도에 지주사로 전환을 했는데요. 풍산홀딩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주사 모멘텀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주환원에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주주환원 쪽으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가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지주사 수혜를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라 본업이 어느 정도 뒷받침 줘야만 지주사 수혜까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0%가 방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방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대감은 있어요. 추가 수주 모멘텀도 있고 분명히 기대감은 있지만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주사 수혜보다는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풍산홀딩스가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좋은 게 4월 9일 날 증시가 폭락했을 때 2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54,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달 사이에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차익 매물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풍산홀딩스만 놓고 보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수주 잔고가 5,100억입니다. 자, 지금 제 수주 잔고를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4,400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지금 이제 예상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밸류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배당 성향이라든가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지주사 수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고점에 잡으셨어요. 풍산홀딩스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연초부터 7월 달까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에서 5만 원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 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풍산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사실 상승보다는 지금 조정이 강한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다만 풍산홀딩스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수주장고 말씀드렸고 방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 15% 정도는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이시고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엔터주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엔터주라든가 게임주들 다시 한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는 구간대 쪽에다가 비중을 좀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 풍산홀딩스가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거래량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42,000원 부근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15%로 낮추시고 일단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비중을 조금 줄여가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43님께서 청담 글로벌 고민 남겨주셨고요. 7,63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렇게 웃음 친절하게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또 화장품주에 훈풍이 조금씩 들어오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청담 글로벌은 또 어떻게 보시죠? 이 청담 글로벌이요. 사실 이제 중국향 모멘텀이 있는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비주라는 또 자회사도 시장에 상장을 해서 네.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 중국 화장품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끝났죠. 그럼 이제 한한령 해제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약간 의문점이 지금 있는 시기. 그런 시기 속에서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잉그루드랩,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지금 미국 쪽에 인디 브랜드를 두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화장품 ODM, OEM 관련주가 한국콜마랑 그 코스맥스인데 이쪽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조정 나오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약간 그 수급 손바뀜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수급 손바뀜이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청담 글로벌이 과연 이제 주가가 또 다음 이렇게 중국 쪽 모멘텀을 타면서 올라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의문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화장품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실적을 보면 올해 실적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APR도 그렇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APR도 시장에서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화장품 이제 섹터를 공략할래, 2차 전지 쪽을 공략할래 했을 때는 차라리 내년을 보고서 2차 전지를 공략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청담 글로벌 지금 제가 매수가랑 현재가 간의 그 손실률 계산을 해보니까 10% 손실률 좀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장 빠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변동성에 머리 아플 바에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그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절이 초보 투자자분들은 쉽게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반매도라도 하시고 추후 좀 고민하면서 어차피 변동성은 계속 줄 거니까 또 반등 주면 또 거기서 나머지 잔량 본전 건서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 축소 내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는 쪽으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손절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좀만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과감하게 손절을 할 땐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고민이고요. 문자 상담입니다. 매수가는 13만 3천 원이세요. 오늘 종가가 41만 5,500원인데요. 비중은 100%라고 하십니다. 매도 시점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분도 만만치 않으세요. 13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40만 원대인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극대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극대화이긴 한 것 극대화하셨고요. 같아요.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엄청나요. 한 3배 가까이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이거 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PD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내부 사연 아니냐고 진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축하드리고 일단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사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보수적으로 봐도 24년도 상반기 이전에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종목 선정도 잘하셨어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상선사업부에서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에요. 한 척당 한 3,800억 정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요. 지금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까지 쌓였냐면요.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104조 원까지 수주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3년치 일감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추 봐도 4년 연속 외형 성장하면서 지금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50만 원까지는 못 가고 지금 살짝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과감하게 절반 정도는 익절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진 1년 반 동안 지금 3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은 더 갖고 계셔 좋은 게 지금 50만 원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62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60만 원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60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엔 전화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밤늦게 진짜 고맙습니다. 신데카 감사합니다. 바이오요. 네, 신테카 바이오시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100원에 20%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근데 장이 너무 불안해서 혹시 어떻게 될라나. 시장이 오늘도 좀 힘든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신테카 예. 바이오에 대한 전략 곽유정 대표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신테카 바이오 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오늘 올라가서 따라잡으신 건가요? 예. 근데 요즘 바이오주가 간다고 그런데 이제 가기 시작하는가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바이오 붙었다고 그냥 제가 바이오 가니까 한번 따라잡아야지 하신 건가요, 설마?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신테카 바이오가요, 적자 기업입니다. 네, 근데 적자 기업인데 이제 왜 적자를 보고 있냐면 이 기업이 뭐 기술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AI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할 때 동물 실험 하잖아요. 그게 또 이제 또 뭐 비윤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동물 실험을 이제 폐지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AI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개발할 때 한번 이용을 하자. 그런 관련 기업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정부 쪽에서 이런 이제 그 의료 AI 산업, 클라우드 사업 쪽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정부 정책 이슈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신테카 바이오가 최근에 또 유상증자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에 물론 올라갔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플랫폼 기술력 하나만으로 기술 이전 소식들 나오면서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이런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신테카 바이오는 이런 기술력 좋다 이건데 매출 반영이 대체 언제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을 그러니까 단순히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단 저는 이제 AI, 의료, 플랫폼, 인공지능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 쪽하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인공지능 쪽이고요. 신약을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이제 기술 수출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 채로 그냥 진짜 바이오라는 것과 그냥 오늘 수급 들어와서 들어갔다고 하시길래 이 기업이 네. 뭐 하는 기업인지 잠깐 안내를 도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계속 더 불안하네요.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그럼 불안하죠. 예, 그런 네. 이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자 기업들이 지금 유증도 한다 그랬잖아요. 보통 또 전환사채 이런 것도 많이 발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아쉽긴 하지만 그냥 뭐 다음 주에 장 열렸을 때 뭐 본전권이거나 약손실이거나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고 요즘에 시장에 또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또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네. 들어가실 거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 차라리 이 CDMO 쪽 있죠. 생물보안법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이쪽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굳이 무리해서 중소형 제약주를 공략하기보다는 차라리 대형 실적주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고민 해결해 봤는데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률 매니저님께 나이백에 대한 고민이고요.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데 단기 목표가랑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5%대 하락이 나왔고 내년 상반기를 보고 계세요. 단기 목표가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고 계시는데요. 뭐 사실 저는 나이백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지금 시점에서 빠르게 대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인데요. 이 기술 특례 상장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매출이 안 나와요.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유예 텀을 주는데 5년까지도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장 폐지 리스크가 더해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나이백은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매출이 30억을 넘어야 되는데 나이백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들쑥날쑥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이백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용 고리식 소재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일단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에 저는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였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펩타이드 신약 발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펩타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앞전에 9월 말쯤엔가 한번 기사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최근에 48,000원까지 갔던 거고요. 지금 고점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꺾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고가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타이밍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48,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부실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48,000원까지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정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농심입니다. 농심,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9만 5천 원에 30%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언제쯤 매수하셨고 특히 고민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한 3개월 됐고요. 본전까지 올 수 있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언제쯤 올라올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아버님 그 농심 그때 캐대언 이슈로 올라갈 때 그때 혹시 따라잡기로 매수하신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슈 나왔을 때는 사실 단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매도하고 나오셨어야 됐는데 내려갈 때 매수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수를 해서 또 평단을 낮추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많아지신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려올 때 매수했는데. 네네. 계속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아, 그러면 60만 원 찍고 이제 조정 주는 줄 알고서 매수하셨다가 물리신 거예요? 예, 예. 아쉽네요. 왜냐면은 라면 관련 이슈가 사실 작년부터 이슈가 들어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농심이랑 같이 비견이 되는 게 삼양식품이죠. 근데 삼양식품도 맞습니다. 최근에 심지어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정인지 이제 아예 하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구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라면주 볼 때 삼양식품이 대장이니까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이 후발주자들 흐름을 예측해 나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삼양식품도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그 열풍이 너무 오래 갔고 또 실적도 반영이 됐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정을 주거나 또 시장이 그 관심도가 주도주 쪽으로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가져, 2차 전지 가져, 뭐 조방원 가져, 그러면 라면주 쪽에 관심이 가기가 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주가는 조정에서 하락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농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 또 지지부진하고 이러면은 또 시장에서 안 갔었던 종목들, 또 향후 또 수출 모멘텀을 타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이 가고 또 그쪽에 다시 매기가 쏠리면서 주가는 올라오는 건데, 지금 라면 관련된 이야기가 완전 또 쏙 들어간 상황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과감한 결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뭐 전량 손절까지는 아니고요. 한 41만원에서 40만 원 이탈하면은 비중 그냥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회복해 나가시면서 거기서 수익금 나면은 이제 농심 좀 자르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종목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거 예. 일단은 우선적으로 전략을 고민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예.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상단 매물대가 우리 아버님이 매수하신 그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긴 해요. 대신에 45만 원에서 49만 원 사이 구간 있죠. 거기 오면은 그냥 약손실 보더라도 최대한 분할로 털어내는 쪽으로 진행을 예.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으로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KNS에 대한 고민, 18,000원에 매수를 해서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현재 18,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비중 50%이고 KNS 상장 부근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송려의 매니저님,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50%나 돼버렸어요. KNS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신중하죠. 예. 무거운 프로그램인지 몰랐는데 일단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네. 주가가 86,220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중이 50%까지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일단 오랜 기간 갖고 계신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KNS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흐름을 길게 보시면요. 23년도 12월 달에는 61,000원까지 주가가 갔던 종목입니다. KNS가 왜 그렇게 쪼그라들었냐,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설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앞전에, 그러니까 2023년도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매출이 70에서 80%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 차지하고 있냐? 3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이 직격탄으로 받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에 매출액이 27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억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60억가량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작년 매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대장주거든요.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주가 견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부장 쪽으로도 분산이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8,000원까지 갖고 계시면서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가 비록 하락이 크긴 하지만 여기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월 9일 날 증시 폭락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때 주가가 9,360원이에요. 4월 9일 증시 폭락할 때가 코스피가 굉장히 이제 낮았던 시점인데도 지금 주가랑 큰 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거의 바닥이다. 이 부분을 꼭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고객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LG 엔솔이나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안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도에는 6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NS에 대한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효성중공업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오,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77,1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오, 효성중공업이 현재 200만 원대인데 77,100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매수 시기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매수 체계가 너무 오래돼서. 시기요? 네네네. 3년 전이요. 3년 전에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 200만 원대인데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할지 네. 파는 시점도 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유정 대표님한테 이 고민에 대한 해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은 종목 매수가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이 든 건 그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셔요. 그래서 혹시 종목을 매수하시고 군대 다녀오셨나? 오. 그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종목 이제 하나 사두고 그쵸. 군대 갔다 왔더니 종목이 올라가 있더라.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진짜 고민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효성중공업이. 근데 만약에 추세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단기 대응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자체가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매도를 전량하라고 해도 하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성중공업이 올라도 너무 오르긴 했죠. 거의 텐베거 이상급으로 갔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지금 진짜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업황 관련해서는 전력 관련 종목들은 좀 사이클이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쪽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첨단 산업에 비해서는 사이클이 좀 길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 쪽의 리포트를 보면은 최대 5년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사이클이 한 2년에서 지금 3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효성중공업의 그 신호탄 구간을 그럼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2023년도부터 사실 시세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정말 그 시세 딱 신호탄 나오기 전에 잘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잘 들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력 사이클이 이제 5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이클 주기인 거고 결국에는 주가는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고점 시그널에 서서히 지금 와닿아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하시고서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일단 그만해라 많이 묻다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일부 일단은 익절이라도 해서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만요. 한 3분의 1 요 정도?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190만 원 구간대를 너무 이제 단위가 황제주라서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가 150만 원대까지 뚝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익절하는 건 어차피 본인 선택이고 옵션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대신에 190만 원 이탈하면은 주가가 하락인지 조정인지 굉장히 이제 애매한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이제 지금 구간에서 일부 익절이라도 해라라고 말씀드린 게 올해 머리 꼭대기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 나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 줬다가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대가 데드캣 바운스라서 또 애매하게 또 갈 듯 말 듯 이렇게 가면서 나중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입절이라도 하시는 게 일단은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그냥 저냥 마냥 들고 갈 때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함께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부분적으로는 수익을 실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00만 원까지도 바라본다 이런 기사들도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봤고요.